최근에 삼성 파운드리 수율이 상당히 좋게 올라오고 있어요. 삼성은 이번에 역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사즉세. 지금 삼성의 기강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해이해졌지 않습니까? 세 개를 다 성공할 것 같진 않아요. 최소한 세 개 중에서 한 두 개 정도만 성공한다 해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제가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 이름은 권영화라고 합니다. 저는 반도체 업계 한 10년 정도 있었고요. 반도체 분야로, 특히나 이제 비즈니스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편 정도 반도체 관련해서 논문을 썼고요. 그 다음에 책도 3권 정도 반도체 관련해서 썼습니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그 잠정 실적은 이미 나왔죠. 제가 보니까 일단은 실적은 뭐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매출은 한 79조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6.6조 정도 나왔네요. 그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반도체 쪽은 1.1조밖에 안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제 부진했고요. 대신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S25, 갤럭시 S25가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고 또 인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출이 대부분 나온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시스템 LSI하고 파운드리 쪽은 적자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갉아먹지 않았나, 반도체 쪽. 그래서 반도체 쪽도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보시면 과거에도 보시면은 그 반도체 쪽이 훨씬 더 영업이익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최저점이지 않나, 앞으로 좀 좋아질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면은 리스크는 좀 있습니다. 보면은 트럼프 지금 이제 관세 많이 이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약간 불확실한 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좋아진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리스크 요게 잘 해결된다면은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AI 수요 확대로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요? 아쉽게도 올해 1분기에 보니까 이제 SK 하이닉스가 역전을 시켰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삼성이 넘버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 HBM3E 그쪽에서 이제 실기하면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치고 나간 거죠. 그러면서 그 메모리 점유율 1위로 이제 삼성이 뺏긴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SK가 올라갔는데,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메모리 분야에 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HBM3E에서 이제 완전히 역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보시면은 HBM3E가 메모리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진율도 상당히 높아요. 매출도 많이 나오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뭐 캐파라든지 그다음에 또 다른 메모리, 낸드도 그렇지만은 모든 걸 다 합쳐봤을 때는 경쟁력은 삼성이 더 있거든요. 단지 이제 HBM3E에서 거기서 이제 실기를 했기 때문에 삼성이 거기서 이제 엄청난 가격 차이가 이제 난 거죠. 하면서 이제 빼앗긴 거거든요. 물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역전 다시 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양산 모두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HBM4가 지금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연말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이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세 가지를 지금 삼성이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카파 투 카파라고 하는데 디램 칩을 이제 쌓는 거 아닙니까? 이제 쌓는데 이제 카파끼리, 구리끼리 이제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층수가 높아도 이게 이제 높지가 않거든요. 그 메모리마다 이제 규격이 다 있습니다. 두께에 대한. 그 안에 이제 많이 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카파 투 카파, 범프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없애기 때문에 그 범프가 이제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돌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이제 낮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높게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성능이라든지 수율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좋아집니다. 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은 SK 하이닉스를 넘어설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HBM4에서 하는 게 아니고 HBM4E에서 이제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지금 모험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미 실기를 했기 때문에 역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 된다면은 삼성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봐야 되는 게 또 그 파운드리 공정이 또 중요합니다. 로직 다이라는 게 있어요. 디램하고 다른 시스템 반도체랑 연결시키는 건데 그 로직 다이가 맨 밑에 있는데 그게 삼성에서 하고 있는 게 4나노 공정입니다.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의 그 수율이 상당히 좋게 올라오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게 잘 된다면은 훨씬 더 낫거든요. 왜냐면은 SK 하이닉스는 지금 TSMC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5나노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앞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율이 좋게 나오고 잘 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잘 된다면 기회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그 삼성에서 디램 자체도 지금 이제 재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A, B, 1C 이렇게 나가는데요. 1C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재설계도 다시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A, B, C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A, B를 토대로 C를 바꾸는 과정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있는 게 1D 디램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지금 복합적으로 하면서 어느 게 지금 이제 잘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 된다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 1C 디램에서 잘 나온다. 아니면 1D 디램이 성공한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보다 앞서거든요. 왜냐면은 SK 하이닉스는 1B 디램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정이 더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1C 디램하고 1D 디램이 훨씬 더 앞선 공정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잘 된다 그러면 훨씬 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세 개를 다 성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최소한 그 세 개 중에서 한 두 개 정도만 성공한다 해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삼성은 이번에 역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파운드리 쪽에서도 인력을 더 보강을 했어요. 그러면서 태스크 포스 팀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든 지금 역전시키려고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이게 잘 된다면 충분히 역전의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제 금방은 아마 따라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SK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선전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2년, 3년 정도 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엄청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된다면 충분한 역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나 차세대 메모리에서 삼성전자가 선도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앞서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원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 메모리 왕자입니다. 최고 넘버원이기 때문에 단지 HBM3E에서 뒤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다 잘합니다. 삼성이 SK보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물량이 더 많아요. SK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본력도 훨씬 더 큽니다. 하기 때문에 삼성이 유리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AI 반도체 말씀드리면은 삼성이 CXL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훨씬 더 잘한다 보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이제 시장이 커집니다. 그러면 아마 삼성이 좀 기회를 잡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또 삼성이 또 AI 반도체 쪽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PIM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프로세싱 메모리입니다. 뭐냐면은 앞으로 AI 쪽으로 계속 이제 발전이 되면 지금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프로세서하고 그다음에 메모리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칩이 이렇게 나눠 있죠. 보시면은 뭐 GPU랑 HBM 이렇게 옆에 있잖아요. 이걸 이제 패키징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메모리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IC하고 같이 이제 프로세서하고 이제 통신하기 때문에 딜레이라든지 병목 현상 이런 게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폰 노이만 방식의 어떤 구조인데요. 근데 이제 그 AI 반도체는 결국은 하나의 칩에서 메모리 기능과 시스템 반도체 기능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이게 통신 필요 없이 한 칩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칩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전 단계가 바로 이제 프로세싱 메모리입니다.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PIM에서는 완벽한 어떤 그 메모리 기능하고 시스템 반도체 기능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시스템 반도체 기능을 일부 하는 거예요. 메모리에서. 그래서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AI 반도체, 완벽한 AI 반도체로 가려면 이게 뉴로모픽 반도체로 가야 됩니다. 이건 이제 완전히 원칩으로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기능이 동시에 이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뇌를 보시면은 20와트 정도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 동시에 하게 되면 이제 마찬가지로 동시에 이제 메모리 기능과 시스템 반도체 기능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사람 뇌 보시면은 동시에 하잖아요. 메모리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연산 기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추론 기능 동시에 한다고요. 이런 기능을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원칩으로 뉴로모픽 반도체가 되면 또 이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신을 안 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뇌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가는 단계를 지금 보강을 하고 있어요. 삼성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3월 이재용 회장의 강도 높은 질책 발언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보면은 사즉생, 죽기 사유로 하면 살 수 있다 이런 건데. 근데 예전에 보시면은 이게 삼성이 예전에 이건희 회장 했을 때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993년도입니다. 그리고 또 1995년도에 보시면은 그 애니콜 스마트폰 있잖아요. 화형식을 했어요. 엄청난 그 스마트폰을 운동장에 이렇게 쌓아놓고 태워버렸다고요. 엄청난 그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면서 품질을 진짜 완벽하게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불량률이 그때 1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미지도 그렇지만 엄청난 손해인 거죠. 팔아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런 선언을 한 다음에 이제 보시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삼성이 이제 엄청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진짜 성장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벌써 2025년도 아닙니까? 엄청난 세월이 흘렀지만 몇십 년 흘렀지만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삼성의 어떤 기강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해이해졌지 않습니까? 이재용 회장의 어떤 법적 리스크 때문에 리더십의 어떤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이제 조직이 커지고 그 다음에 또 관료화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진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삼성이 너무 이제 기강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해이해지면서 지금 뭐 메모리도 HBM3에서 완전히 삼성의 어떤 넘버원 추격차를 완전히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SK가 올라섰고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도 원래는 한 20% 가까이 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점유율이.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어떤 예전에 그런 강도 높은 발언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중국 발전고 위층 포럼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샤오미 회장을 만났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샤오미가 전기차라든지 이쪽에 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삼성도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 이쪽에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먹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기회가 된다고 본 거죠. 경쟁자랑 이제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어떤 그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사업이라는 건 이제 길게 봐야 되거든요. 길게 보면 만약에 이제 샤오미가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쪽에서 이제 넘버원이 된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미리 이제 다져놓은 어떤 기반이 나중에 엄청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삼성이 엄청난 그 전장 쪽에 노력을 하고 있어요. 모든 계열사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 8년 전인가요? 하만도 인수했지 않습니까? 하만도 처음에 인수할 때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주고 샀다 이런 좀 부정적인 발언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2024년도 보시면은 그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늘은 거죠. 지금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는 손해였지만 지금 보면 엄청난 이익을 지금 갖다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동차 이쪽에 이제 엄청난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어요. 앞으로 상당히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계열사가 있지만 삼성전자부터 보시면은 그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메모리뿐만이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AP도 많이 하고 있고요. 차량용 아다스라든지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라든지 그다음에 통신 반도체, 그다음에 파워 반도체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메모리도 D램뿐만 아니고 낸드, SSD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차량 쪽에.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가 된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MLCC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층 세라믹 이것도 엄청난 전장 쪽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죠. 넘버원입니다. 삼성전기가.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도 보시면은 OLED 디스플레이 이쪽에도 지금 전장 쪽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하기 때문에 기회가 훨씬 더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배터리도 삼성 SDI 전기차용 배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삼성 전반적으로 이제 많은 그 차량용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부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하기 때문에 만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다져 놓는다 그러면은 나중에 뭐 4년, 5년 지난 다음에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미리 이제 그런 어떤 기반을 다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기밀 이견을 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화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미국 제재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TSMC를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웨이가 보시면은 인공지능 반도체 쪽에 소프고라는 그 스타트업 기업이 있어요. 그 설계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을 통해서 이제 TSMC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칩을 이제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화웨이에 넘긴 거죠. 그러니까 중간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TSMC에서는 전혀 몰랐다. 왜냐면 이제 화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 화웨이 칩을 보니까 이게 TSMC에서 제조를 한 거예요. 이게 딱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TSMC가 이제 자체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그 미국의 어떤 제재 이제 위반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런 새로운 제재를 때린 겁니다. 뭐냐면 이제 16나노에서 14나노 반도체 그리고 또 300억 개 이상 트랜지스터가 사용된 그런 반도체를 만약에 이제 제조할 경우에는 엔드 고객이 어딘지를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다. 미국 정부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분기별로 이제 보고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 특혜 보시면은 최근에 중국에 있는 펜스 기업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중국 고객에 대한 어떤 정보를 매번 이제 준다라면은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고객 자체를 밝히기를 꺼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파운드리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중국에도 SMIC가 있어요.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글로 다 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미국의 제재를 많이 받고 있지만 제재를 때릴수록 자체적으로 이제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중국은 훨씬 더 기술력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삼성에서. 결코 이제 생태계에 좋지 않은 현상이다. 완화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그런 걸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어떤 관세라든지 어떤 제재 이런 거는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모든 국가가
다 이제 협력해서 이제 생태계를 꾸려야 되는 그러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전영현 부회장이 HBM3 12단 제품 양산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봐야 되는 게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좀 돌아오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그 미국에서 엔비디아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H20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딥시크에 들어간 이 AI 반도체 GPU인데요. 이게 중국향으로 만든 어떤 저사양 모델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딥시크 같은 그러한 새로운 업체가 나타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예전에는 마음껏 이제 수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엔비디아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연간 한 20조 원 이상 매출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기회를 놓치는 거죠. 매출이 떨어지는 거죠.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롭게 블랙웰 있지 않습니까? 울트라를 빨리 출시해가지고 부족분을 메워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블랙웰 울트라에 들어가는 게 HBM3E예요. 근데 지금 HBM3E는 아직까지 지금 삼성이 엔비디아에 납품이 안 되고 있어요.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만 HBM3E 8단은 지금 납품이 됐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12단은 아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빨리 아마도 한 달 안에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삼성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번에도 못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아마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더 빨리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HBM4가 올해 말에 이제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벌써 이제 5월 달인데 그럼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출로는 그렇게 크게 아마 기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일단은 HBM3 12단도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매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봅니다.